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하여 알아보자. 두산의 핵심 계열사이며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랜트 공급 업체다. 발전 설비와 담수 설비를 주로 취급하며 밥켓에서는 건설기계를, 퓨얼셀에서는 연료전지 주기기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역사. 이 기업의 태생은 HL그룹의 뿌리인 현대양행으로 업계에서의 활약과는 별개로 기구한 운명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1962년 현대그룹 시절 운곡 정인영 창업주가 현대양행을 세워 1964년 안양공장을 세웠고 1969년 자동차 부품을 생산했다. 1976년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에 종합기계공장을 세우고 경기도 인천시 중구 항동에 인천조선소를 세운 뒤 1977년에 인천조선소를 인천조선으로 분할시키고 자회사 한라건설을 세웠다. 1979년 파푸아뉴기니 현지법인 남양팀벌을 세우고 1980년 안양공장 및 자원개발부를 만도기계 및 한라자원으로 분할시켰다. 그러나 그해 10월 신군부의 중장비 산업 구조조정 조치로 대우그룹에 인수되었다. 그리고 정인영 사장도 1981년에 구속되었다가 석방 후 만도기계를 중심으로 하여 훗날 HL그룹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반면 현대양행을 인수한 대우그룹은 인수 후 사명을 한국중공업 약칭 한중, 영문 약자는 KHICO로 개편하고 대우중공업과 시너지를 낼 장기적 사업계획을 가지고 150억 원 투자를 단행하고 한국중공업 임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대우그룹 임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지급될 자금으로 대체하는 등 정상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인수 과정에서 부실 경영을 했다는 오명을 쓰며 경영권을 박탈당해 결국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1982년 창원 종합기계공장을 세웠으나 1983년에 중장비공장을 삼성중공업, 트랙터 공장을 금성전선에 각각 넘기고 발전설비, 선박 엔진 등에 집중했다. 국영화 이후에도 부실 공기업으로 남아 정부의 속까지 썩이다. 1990년에 쌍용중공업 사장이던 안천학이 사장직에 취임한 뒤 흑자로 전환한 바 있었고 1996년 동양전력을 합병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민영화가 결정되어 2000년 1월 삼성중공업과 합작해 HSD 엔진을 세웠고 12월 두산 컨소시엄이 스페코 컨소시엄을 제치고 인수하면서 이듬해 두산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민영화 과정에서 기업 공개를 단행하였다. 2006년 영국 미스 이바콩 및 루마니아 크베르너 IMGB 인수 후 2010년 유럽 자회사 두산파워 시스템을 세웠고 2016년 미국 원에너지 시스템즈를 인수했다. 2018년 3월 13일 두산엔진 지분을 국내 사모펀드 웰투시 컨소시엄에 822억 원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2014년부터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다. 정부의 탈원전 및 탈석탄 탓도 있지만 자회사인 두산건설 부실을 떠안은 데 따른 과도한 금융부담 등도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와 현물출자 등을 통해 두산건설에 2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참고 영상 부실을 견디지 못한 두산건설은 결국 상장 폐지됐고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의 지분 100%를 흡수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또 세계적으로 화력발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두산중공업은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한 것 또한 경영 악화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두산중공업의 매출 대부분이 화력발전 관련 설비에서 발생하기 때문 2020년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을 방문했는데 노조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탈원전 정책 재고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청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구조조정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며 2021년 1분기 두산중공업의 영업이익이 558% 급증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1년 두산중공업의 실적 중 절반 이상이
자회사인 두산밥켓의 실적이다. 에너지 신사업 분야의 수소에너지, 해상풍력, 가스터빈, 소형, 모듈형 원전, ESS 등은 아직까지 미래에 돈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이지 당장에 돈을 벌어오는 사업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상당한 지출이 예상되기에 현금 창출력 관련해서 향후 몇 년간은 밥켓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에너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01년 두산에 인수된 후 약 21년 만의 사명 변경이다. 에너빌리티는 에너지와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조합어이며 그 결합을 가능하게 한다는 에네이블의 의미도 내포되고 있다. 상술된 두산밥켓 의존도는 23년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점부터 수년간 소형 건설기계와 농기계가 호황을 누리며 두산밥켓은 두산그룹으로 인수된 후 가장 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3년 하반기부터 두산밥켓의 피크아웃 우려가 나오면서 두산밥켓의 의존도가 높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외 자체 수입원 발굴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업 영역, 플랜트 기자재 서비스, 밥켓을 제외한 본사업의 주요 분야이다. 화력발전의 중요한 기자재인 보일러와 터빈, 발전기, 원자력 발전의 중심인 원자로와 가압기, 증기발생기 등이 주요 제품이며 매출 상당수를 차지한다. 전신인 한국중공업, 공기업 시절부터 원자력 화력 발전 설비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그야말로 몰빵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터빈이나 보일러, 탈항 설비 등 주요 발전 설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점유율과 기술력을 자랑한다. 외국 기업에서 사오지 않은 이상 국내에서 어지간히 규모 있는 발전소를 짓는데 필수 요소급.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멘스나 GE 같은 원천 기술을 소유한 기업들에 밀려서 5위권 아래에 불과하다. 화력발전의 경우 두산중공업의 매출 70% 이상을 차지하는 부문이었다. 그러나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된 후 세계 석탄 화력발전 시장은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2015년을 기점으로 수주량이 빠르게 줄어들었는데 2015년 5조에 달하는 화력발전 관련 매출이 2019년에는 3조 7천억대로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수주 물량이 준 것은 석탄 화력발전 물량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다른 중공업 기업도 예외는 아닌데 업계 주요 생산자인 지멘스나 GE도 매출이 상당수 감소해버렸다. 결국 두산뿐만 아니라 지멘스, GE 모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멘스는 세계 23개 터빈 제작 공장 중 11개를 폐쇄, 매각했고 GE는 2017년 화력연료 중심의 전력사업부 1만 2천여 명 감원을 발표했었다. 여러 사업 영역 중 원자력 산업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수주가 급격히 감소하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2017년 12월 신한울 원전 3, 4호기 등 건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중단되면서 기존의 경영난이 심화되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만으로 매출 2조 5영억 원이 그리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한 전체 6기 원전의 매출 7조에서 8조 원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투자된 매몰 비용도 문제인데 김성원 전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계획에 맞춰 4,900억 원 상당의 투자가 이뤄졌고 기자재 보관 비용까지 합치면 백지화에 따른 매몰 비용만 7천억 원이라고 인터뷰한 바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노조와 창원상공회의소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영난은 탈원전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 책임을 피하기도 힘들다. 수력발전 분야에서도 수력펌프 터빈, 발전기 등 국내의 수력발전소 건설 및 현대화 사업의 주기기를 공급하며 참여하고 있다. 플랜트 EPC 건설,
직접 생산한 발전 설비들을 가지고 화력, 해수 담수화, 풍력, 바이오매스 등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EPC의 특징이다. 담수화 플랜트 사업은 이쪽에 뛰어든 게 1970년대 말인데 약 30년 정도 만에 담수화 플랜트 사업에서 30% 내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세계 1위, 세계 점유율 40%를 돌파했다. 다만 대외적인 상징성에 비해 회사에서의 매출 비중은 낮은 편이다. 1978년 첫 삽을 뜬 사우디아라비아 파라잔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중동에서 26개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수주했다. 현재 하루에 640만 톤의 바닷물을 마실 물로 바꾸고 있으며 이 물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은 약 200만 명에 이른다. 현재 칠레 에스콘디다에서 해수 담수화 시설을 건설 중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어놓은 슈와이바 담수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화 시설로 명성이 높다. 또한 그 성능도 세계 인류급이다. 2014년 두산광역시 기장군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2016년부터 해수 담수화를 거친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여러 문제로 망했다. 더 정확히는 바로 옆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서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 해수 담수화 수돗물을 시에서 강제로 공급하려고 했지만 당연히 주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했고 소송전 끝에 원하는 가구만 공급받도록 절충안을 냈지만 단 한 가구도 신청하지 않아 최소한의 경비 인원만 남겨놓고 그대로 폐건물행이 되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토목과 플랜트 위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지만 계열사인 두산건설과 별도로 자체 건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아파트 건설도 하고 있으며 성수동 트리마제가 대표적.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으로는 양산 트리마제를 비롯해 두산 알프아임, 양산 두산 위브, 광교 두산 위브, 상도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 있다. 소재 제작, 중공업 분야에서 주조 및 단조, 3D 프린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23년 기준 15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에너지 솔루션, 해상풍력, 가스터빈, SMR, 수소에너지, ESS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 해당 산업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매출 비중이 낮은 편이며 실적이 좋지 못하다. 풍력, 풍력 발전 모델. 풍력의 경우 윈디S 3000 개발에 성공한 이후 고풍속 특화 윈즈DS 5500, 윈디S 3300 등을 개발했으며 저풍속 지역에 특화되었으며 8MW급 대용량 모델인 DS205 8MW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2023년 기준 국내 풍력 745기, 1663MW 중에서 제주도, 전라도를 위주로 97기 340M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가스터빈, 창원 공장에서 고온고압의 가스로 터빈을 가동시키는 발전용 가스터빈을 제작한다. 석탄 대비 천연가스의 친환경성을 강조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출력은 5MW부터 380MW까지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7월 28일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이 240시간 연속 운전 시험을 마치고 상업화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가스터빈을 국산화해냈고 발전 가스터빈을 자체 개발한 5번째 국가가 되었다. 수소터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추후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따라 국방용 가스터빈인 공군 해군 육군의 군수용 가스터빈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SMR, 전세계 SMR 개발 현황. 300MWE 이하의 전기 출력 스펙을 갖추고 있는 소형 원자로를 의미한다. 입지 유연성과 안정성을 홍보하며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미국에서 SMR 프로젝트의 주기기 등 12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자재, 수주에 성공하는 등 신사업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 원전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 원전의 설계 및 기자재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110MW 2급 일체형 원전이며
표준 설계인가 취득에 성공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예정. 뉴스케일 원전 2019년과 2021년에 도합 1억 400만 달러로 뉴스케일의 지분을 매입함. 이후 전략적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을 위주로 SMR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2029년 상업운전이 예측되는 아이다호 UAMPS가 첫 수주가 될 전망. 수소에너지, 수소액화플랜트, 수소 생산 및 구입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SS, 밥캣, 퓨얼셀, 익산에서 연료전지 주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116MW급 규모. 지배구조. 두산 30%, 국민연금공단 7%. 2023년 6월 기준 여담으로 두산그룹 주요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매출의 대부분이 에너빌리티와 밥캣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두산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두산이 가장 신경 쓰는 사실상 지주 회사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망하는 날에는 두산그룹도 공중분해당할 확률이 높다. 하하의 부친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신인 한국중공업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주식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우선 10수년간 불황을 겪었기 때문에 수시로 유상증자를 한다. 유상증자가 아니라도 전환사채나 물적 분할 후 상장 혹은 지분 매각을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사업 특성상 원자재의 가격에 매우 민감하고 대규모 수주 위주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사이클 변동성에도 취약한 편이다. 태양광을 제외한 친환경 발전의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친환경 테마주로서의 성격도 있다. 특히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서의 성격도 있다. 2021년에는 글로벌 전력난 심화로 인해 원자력이 재조명받으며 강세를 보였고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탈원전 추세를 폐기하면서 전 정권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주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